최근 중국은 사상 최악의 폭염에 무너졌습니다. 날아다니는 새도 쓰러져 물을 마셔야 일어날 수 있을 정도고, 중국 중심을 다니는 철도는 고열로 녹아내렸고, 공항 활주로는 마비됐죠. 병원은 고열 환자로 넘쳐났고, 도시 전체가 숨을 쉴 수 없는 열기로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이 난리가 난 중국과는 반대로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는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방송 촬영을 이어가는 등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뉴스 보도에 중국 전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의 한 예능 프로듀서는 자신의 방송 스케줄을 전면 수정한 뒤 곧장 한국으로 향했는데요. 한국에서 확인한 것은 한국은 폭염을 참는 문제가 아닌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 문제로 전환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의 현실을 직접 경험한 예능 프로듀서는 이것이 기후 변화에 맞서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와는 확연하게 다른 이 나라의 여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워싱쯔라고 합니다. 상하이 방송국에서 10년째 예능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난 2년간 여름이 되면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극한 폭염이 작년 2024년에는 더욱 심해졌거든요. 작년 2024년 7월 상하이 기온이 39도를 찍었을 때 저는 이미 포기 상태였습니다. 2023년에도 똑같았거든요. 스튜디오 에어컨이 감당을 못해서 출연진들이 촬영 중에 쓰러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아예 여름 시즌 프로그램 제작을 포기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올해 2025년 들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6월부터 벌써 37도를 웃돌기 시작했거든요. 베이징도 연일 40도를 기록하고 있었고, 우리 상하이는 38도가 기본이었어요. 방송국 전체가 마비 상태였습니다. 냉방비만 작년 대비 또 3배가 나왔는데도 스튜디오는 여전히 찜통이었죠. 저희 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여름엔 방송을 안 만드는 게 답인 것 같다고요. 솔직히 저도 그때는 동감했습니다. 2년째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니까 정말 지쳤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한국 콘텐츠 수입 관련해서 화상회의를 하게 됐어요. KBS 담당자분과 연결했는데 그분이 야외 스튜디오에 계시더라고요. 배경으로 보니까 햇빛이 쨍쨍한 게 완전 여름 날씨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실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지금 서울이 34도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죠. 우리보다 기온이 낮긴 하지만 34도면 충분히 더운 날씨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분이 완전 멀쩡하다는 거였어요.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정말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야외 촬영 스케줄이 꽉 차 있다고 하시면서 여름이 오히려 예능 프로그램 성수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우리는 37도만 되면 방송국 전체가 마비되는데 한국은 34도에서도 야외 촬영을 한다고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회의 끝나고 나서 혼자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분명히 뭔가 다른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도 똑같이 더운 여름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방송을 만들 수 있는 건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단순히 기온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죠. 고작 3도 차이로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날 수 있나 싶었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다른 비결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부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시더라고요. 표정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간 여름 시즌 손실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였죠. 이번 여름도 똑같이 방송을 못 만들면 저희 팀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동남아나 일본 스튜디오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봤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한국 담당자분 생각이 났습니다.
34도에서도 멀쩡히 야외 촬영을 한다던 그 이야기 말이에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어요. 계속 생각해보니까 답은 한국에 있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그들이 폭염 속에서도 연중 무휴 방송 시스템을 유지하는지 직접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해서 부장님께 제안드렸어요. 한국에 출장을 보내달라고요. 부장님이 처음엔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왜 하필 한국이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지난달 화상회의에서 본 걸 설명드렸습니다. 한국이 34도에서도 정상적으로 야외 촬영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부장님도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방송국만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중국 주요 방송사들이 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름만 되면 프로그램 대부분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특히 올해는 더 심각했습니다. 경쟁사인 장수 방송에서는 아예 7월, 8월 신규 프로그램 제작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거든요. 후남 방송도 여름 특집을 모두 취소했다고 들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죠. 이대로 가다간 여름 시즌이 완전히 공백기가 될 판이었습니다. 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름철 방송 중단으로 인한 손실이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요. 광고 수익도 떨어지고 시청자들도 다른 플랫폼으로 이탈하고 있다면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그들의 시스템을 배워오겠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엔 망설이시던 부장님도 결국 승인해 주셨어요. 다른 대안도 없었으니까요. 출장 준비를 하면서 정말 떨렸습니다. 사실 한국 방송계에 대해서는 콘텐츠 수입 업무로만 접촉해봤지 직접 가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들이 정말 폭염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우리와 뭐가 다른지 너무 궁금했어요. 동료들은 저보고 시간 낭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기온이 낮아서 그런 거 아니냐면서 굳이 한국까지 가서 뭘 배우겠냐는 식이었죠. 특히 리 주임은 정말 냉소적이었어요. 한국이 뭘 안다고 거기서 답을 찾으려 하냐면서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라고요. 3도 차이로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날 수는 없잖아요. 비행기표를 끊으면서도 마음이 조급했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 같았거든요. 만약 한국에서도 별다른 해답을 못 찾으면 저희 팀은 물론이고 중국 방송계 전체가 여름 시즌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기대됐어요. 한국이 정말 폭염을 극복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6월 20일 오후 2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진짜 시원하다는 거였어요. 공항 밖으로 나가자마자 더위가 확 느껴지긴 했는데 상하이의 38도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한국 기상청 앱을 확인해 보니 그날 서울 기온이 33도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숨쉬기가 편안했어요. 상하이에서 35도만 되면 숨이 막힐 것 같은데 서울의 33도는 왜 이렇게 견딜만한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는데 기사님이 에어컨을 틀어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엄청 시원하게요. 택시 안에서 기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오늘 날씨가 많이 덥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평범한 여름 날씨라고 하시는 거예요. 33도가 평범하다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한테는 충분히 더운 날씨인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길거리 풍경이었어요. 사람들이 멀쩡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물론 더워하긴 하는데 상하이처럼 완전히 지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조깅하는 사람들도 보이더라고요. 33도의 조깅이라니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명동 쪽이었는데 거리마다 차양막이 자동으로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건물 입구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편의점,
카페, 심지어 작은 가게들까지 전부 시원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어요. 2호선을 탔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에어컨이 너무 시원해서 오히려 춥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옆에 앉은 아주머니께 물어봤어요. 지하철이 항상 이렇게 시원하냐고요. 그 아주머니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에어컨은 당연히 틀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여름에 에어컨 안 트는 게 더 이상하다고 하시면서 더위는 참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정말 충격받았어요. 더위는 피하는 거라니요. 저희는 2년째 더위를 견디려고만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예 다른 접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녁에 한국 방송국 담당자분과 만났습니다. 을지로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더 놀라웠어요. 33도요? 그냥 평범한 여름 날씨인데 뭐가 특별하냐고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내일 야외 촬영 스케줄이 3개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비슷한 더위인데 왜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요. 분명히 온도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KBS 상암동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밖은 여전히 33도였는데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완전히 다른 세계더라고요. 에어컨이 정말 강력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심지어 로비부터 복도, 엘리베이터까지 모든 곳이 시원했습니다. 예능국 담당 김 PD님과 미팅을 했는데 제가 중국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37도만 되면 촬영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여름엔 아예 방송 제작을 중단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PD님이 정말 의외의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폭염이라고 방송을 안 만드냐고 되묻으시면서 오히려 여름이 시청률이 더 올라가는 시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더운 여름에 시청률이 올라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김 PD님이 설명해 주시길, 여름엔 사람들이 실내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TV 시청 시간도 늘어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특집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인기가 좋다는 거예요. 무한도전 여름 특집 같은 게 대표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스튜디오 투어도 시켜주셨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대용량 냉방 시스템이 24시간 가동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비상전력 시설까지 완비되어 있더라고요. 정전이 되어도 냉방은 계속 유지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에어컨을 계속 틀면 전기료가 엄청 나올 텐데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그랬더니 김 PD님이 웃으시면서 전기료보다 방송 중단으로 인한 손실이 훨씬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직원들의 마인드였어요. 한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폭염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폭염과 함께 산다고요. 더위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름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그날 오후에 야외 촬영 현장도 구경시켜 주셨어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33도 날씨에도 스태프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일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더워하긴 했지만 촬영을 중단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촬영 현장에서 만난 한 카메라 감독님이 말씀하시길, 예전엔 자기들도 여름 촬영을 힘들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장비도 좋아지고 시스템도 갖춰져서 사계절 내내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위를 재난이 아닌 그냥 계절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회 전체가 이에 맞춰서 시스템을 구축해 놨더라고요.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우리가 2년째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한국은 이미 완전히 해결해버린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 PD님이 저를 홍대 근처 야외 주점으로 데려가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죠. 33도인데 야외에서 술을 마신다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테라스마다 강력한 선풍기와 미스트 시설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야외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김 PD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엔 한국도 여름에 방송 만들기 힘들었다고요. 특히 1994년 폭염 때는 정말 심각했었다면서 그때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건이 한국 사회를 완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더 자세히 물어보니까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그 이후부터 한국에서는 에어컨을 사치품이 아닌 생존 필수품으로 인식이 바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부에서도 정책을 완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특히 방송업계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하셨어요. 한 작가님이 합류해서 설명해 주시길 2000년대 초반부터 방송국들이 대대적으로 냉방 시설을 업그레이드했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에어컨만 설치한 게 아니라 건물 전체를 냉방에 최적화시켰다는 거였어요. 정말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의 인식 변화였어요. 김 PD님이 말씀하시길 예전엔 한국 사람들도 더위를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더위는 참는 게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음 날 MBC 상암 사옥도 구경시켜 주셨어요. 거기서 만난 예능국 박 PD님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한국 방송국들은 여름을 오히려 기회로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시청률이 올라간다면서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여주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름 특집 프로그램들의 시청률이 평상시보다 평균 20%나 높더라고요. 무한도전, 1박 2일 같은 인기 예능들도 여름 특집 때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박 PD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폭염과 싸우는 게 아니라 폭염을 활용한다고요. 더위 때문에 실내에 있어야 하는 상황을 오히려 방송의 기회로 만든다는 거였어요. 그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중국에서는 폭염을 재난으로 받아들이고 피하기만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걸 기회로 바꿔버린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김 PD님이 저를 한국전력공사 견학에 데려가셨어요. 방송시설과 전력 공급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시겠다면서요. 거기서 만난 김 과장님이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한국의 전력 시스템이 정말 탄탄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여름철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한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더라고요. 김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한국은 1990년대부터 여름철 전력 대란을 겪으면서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폭염이 와도 전력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오히려 여름철의 전력 사용량을 예측해서 미리 준비한다고 하셨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방송국들의 전력 사용 패턴이었어요. KBS, MBC, SBS 같은 주요 방송사들은 24시간 안정적인 냉방을 위해 별도의 전력 계약을 맺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정전에 대비한 비상 발전 시설까지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KBS로 돌아가서 시설팀 이 차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이 보여주신 냉방 시스템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단순히 에어컨만 설치한 게 아니라 건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냉방 시스템이더라고요. 이 차장님이 설명해 주시길 한국 방송국들은 2000년대부터 고효율 냉방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인버터 에어컨, 지열 냉방, 심지어 건물 외벽에 단열재까지 특수하게 설치했다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엄청 들었을 텐데요. 그랬더니 이 차장님이 웃으시면서 처음엔 투자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절약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냉방 효율이 좋아지니까 전기료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여름철에도 정상적으로 방송을 제작할 수 있으니까 수익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보니까 3년 만에 투자 비용을 회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정부의 지원 정책이었어요. 고효율 냉방 시설을 설치하면 세금 혜택을 주고 전기료도 할인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라면서 에어컨 설치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술과 정책이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에어컨만 설치한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마지막 날 김 PD님이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서울 시내 한 박물관에서 하는 전시회였는데 제목이 한국의 여름 변천사더라고요. 거기서 정말 놀라운 걸 봤습니다. 1990년대 한국의 여름 풍경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옥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진, 부채질하며 더위를 견디는 모습들이 마치 지금 중국의 모습과 똑같더라고요. 전시 해설사분이 설명해 주시길 1994년 폭염 당시 한국에서도 수백 명이 더위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에어컨 보급률이 10%도 안 됐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풍기나 부채로 더위를 견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에어컨을 필수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보급률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98% 이상의 가정에 에어컨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시민들의 인터뷰 영상이었어요. 70대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여름이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지금은 사계절 내내 편하게 산다고요. 에어컨이 생활을 완전히 바꿔놨다면서요. 젊은 직장인 분도 인터뷰에서 말씀하시길 더위는 참는 게 아니라 해결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지하철에서도 모든 곳이 시원하니까 여름이 전혀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김 PD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였다고요. 더위로 고생하는 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이 바뀐 거라면서요. 다음 날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택시기사님과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20년 전만 해도 택시에 에어컨이 없는 차가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손님들이 더위 때문에 택시 타기를 꺼려했다면서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택시에 에어컨이 기본이고 심지어 에어컨 고장나면 영업을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손님들이 당연히 시원한 택시를 기대하니까요. 그 택시기사님이 인상 깊은 말씀을 하셨어요. 더위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라고요. 견딜지 해결할지는 사회가 결정하는 거라면서 한국은 해결하는 쪽을 선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공항에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봤어요. 한국도 30년 전에는 중국과 똑같았다는 걸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변화는 정말 가능한 거였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상하이로 돌아온 다음 날 바로 부장님께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한국에서 본 모든 걸 정리해서 우리 방송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렸죠. 처음엔 부장님도 반신반의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찍어온 사진들과 영상들을 보여드리니까 표정이 달라지시더라고요. 33도에서도 정상적으로 야외 촬영하는 장면, 24시간 가동되는 냉방 시설들, 그리고 한국 PD들의 인터뷰까지요. 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가능한 일이냐고요. 우리도 한국처럼 여름에 방송을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길래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한국이 30년 만에 해낸 일을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고요. 먼저 파일럿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스튜디오 하나만 한국식으로 개조해보자고 했어요. 고효율 냉방 시설을 설치하고 비상전력 시설도 갖추자고 했죠. 초기 투자비는 좀 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이라고 설득했어요. 부장님이 승인해 주셔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한국기술진도 초청해서 자문을 받았어요. 김 PD님도 상하이까지 와서 도와주셨죠. 8월 첫째 주 상하이 기온이 39도를 기록했을 때 드디어 테스트를 해봤어요. 개조한 스튜디오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해봤는데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출연진들이 전혀 힘들어하지 않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직원들의 반응이었어요.
다들 신기해하면서 이제야 여름에도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카메라맨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땀 때문에 렌즈가 흐려지는 일이 없어졌거든요. 첫 방송이 나간 후 시청률도 대박이었어요. 평소보다 30%나 높게 나왔거든요. 시청자들이 여름에 이런 시원한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나 봐요. 다른 방송국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장수 방송에서도 견학을 오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 후난 방송에서는 아예 저를 스카우트 하려고 하더라고요. 중국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폭염 극복법이라면서 대대적으로 보도해 주더라고요. 심지어 중앙방송에서도 특집 프로그램으로 다뤄졌어요. 지금은 저희 방송국 전체 스튜디오를 한국식으로 개조하고 있어요. 내년 여름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거예요. 폭염이 와도 전혀 문제없이 방송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가장 뿌듯한 건 다른 중국 방송국들도 저희를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국 모델이 중국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기후변화 앞에서도 인간의 지혜와 의지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것 같아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